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사연. 최근 들어서 들어오신 분이죠. 팩스 디젤님께 두 번째 사연 보내셨네요. 자, 사연을 보내신 팩스 디젤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돌아온 붕어 형님께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그리고 성실하게 어쩌면 답은 하나일지 모르나 그 하나를 똑같이 말하는 사람도 없으며 그 길을 걷게 되면 수없이 고뇌하면서 회의를 품기도 합니다. 굳이 누구에게 자랑하려고 기르는 것이 아닌 나의 미소는 바람으로 나의 눈물은 목마름을 적셔주는 빗방울로 나의 꽃을 기르고는 있지만 비록 고독하고 무유할지라도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제 나이 50이 되어 미소를 머금고 회상에 잠길 수 있는 소중한 한 페이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시험 공부하다 스멀거리는 나태와 젊음을 누르면서 생각 없이 적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상하게 오늘 거기니 펀딩이 없으시네. 자, 우리 또 이 엘리트 청년이 또 왜 그럴까? 이게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디젤님 이 사연 두 개만 보고 간파있는 게 있어요. 약간 디젤님이 조울증 비슷한 증상이 있어. 약간의 감정 변화에 좀 쉽게 우울해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지적인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보통 이게 기분이 좋아가 쓰는 게 아니거든요. 저 시를 써봤기 때문에 압니다. 기분이 좋아 쓰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그런 좀 어,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에는 뭔가 좀 너무 힘들어서 이거를 좀 작게나마 글로 좀 표현하고 싶어서 이게 다 이게 보면 뭐냐면 뭔가 힘든 걸 참는 과정이거든요. 뭔가 하기 싫고 괴로운 거를 좀 참아내면서 이걸 느끼는 감정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에요. 물론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듣기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해오는 과정이 뭔가 내가 하면서도 이게 맞는 걸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걸어오는 그 인생의 과정이 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걸까? 좀 의문을 품는 것 같거든요. 여기 보면 어쩌면 답은 하나일지 모르나. 이게 뭐겠어요? 님 학생이잖아요. 학생의 답은 뭡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스펙 많이 쌓는 거잖아. 맞죠? 공부 열심히 하고 스펙을 많이 쌓는 거죠. 그 길을 걷게 되면 수없이 고뇌하면 해외를 품긴 한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왜 회의가 드는지 아세요? 회의가 든다. 음,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아니니까. 내가 원한다기보다 주변에서 원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냐면 왜 공부도 보통 우리나라의 공부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물론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겪는 고초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예전에 디젤님 서울대 다니는 그 친구도 비슷한 게 있었어요. 기대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기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주변의 기대 때문에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과연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걸까? 당연히 회의감이 들죠. 많이 들죠. 내가 보니까 제가 님한테 이런 느낌 들었어요. 여지껏 살면서 소소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본 적이 거의 없다. 오로지 주변의 기대 때문에 무조건 너는 앞만 보고 걸어야 한다고. 그렇게 시키는 대로만 살았다. 저는 그게 느껴져요. 이게 보면 보통의 어떤 범생들, 공부 많은 사람들의 어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고집병 같은 거. 그러니까 너무 앞만 보고 가다 보니까 지나친 것들, 중간중간 지나친 것들, 하고 싶은 게 중간중간 있었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왔던 것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나이가 차다 보니까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어릴 때는 잘 모를 때는 그냥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앞만 보고 갔는데 나이 먹고 하려고 하니까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눈에 아른거리는 거죠. 이미 그때 왜 특목고 나왔다고 했 특목고 외고 나왔다고 했잖아요. 외고 나오면 내가 외고 학생들을 다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정말 걔네들 보면 앞만 보고 가잖아, 맞죠? 쉴 틈이 없잖아요. 어, 꼭 이렇게까지 공부해야 되나? 이렇게가 피 터지게 공경해야 되나? 정말 이렇게 해서 얻는 게 뭔가 도대체? 이렇게 하면 정말 행복한가? 이 고민 안 해봤어요? 이 고민이 남아있을까? 그 학교 다니면? 다 했을걸요, 아마? 꼭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치열하게 맨날 앞만 보고 공부, 이 대학이라는 목표 아래서 계속 그렇게 아둥바둥거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일까? 그리고 하나 더 느끼는 거는 그 그동안 살면서 이 거쳐온 인생의 과정이 고독하고 쓸쓸했다는 거. 항상 갇혀 있다가 때가 돼 누구보다 빨리 달아 대양을 가로질러야 하는 세장이 갇힌 새 같아. 그러니까 근데 디젤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거예요. 님은 사람이 새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사람같이 살아야 저는 행복하다 생각하는데 사람이 새같이 살면 행복하겠냐고. 세장을 갇힌 새처럼 살리면 행복할까요? 근데 님은 알잖아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더라. 항상 뭔가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게 정말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디젤님이 24살이잖아요. 나이 어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내가 좀 뭐라 그랬지? 여기 나름의 어떤 내 방식의 어떤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나이가 먹어버리면 이게 심각해져요. 나이가 먹어 사회에 나오면 정말 심각해져.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님은 그걸 아셔야 돼요. 세장의 새 같은 삶보다 진솔한 인간의 삶이 주는 재미와 감동을 느끼셔야 돼. 그러니까 너무 인간인데 인간같이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안 떴어요. 이거 안젤리카님 그거 금액 입력하셔야 돼. 금액. 그 금액 충전했으면 입력하시고 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돈 충전하고 나면 충전 먼저 하거나 다시 한번 더 보내야 돼. 입력해서. 근데 자 여기서 디제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님만 그런 게 아니라 대다수의 대한민국 사람 다 가지고 있어. 근데 그래도 디제님은 다행인 게 뭔지 아세요? 이걸 대학교 그러니까 내가 사회에 나오기 전에 좀 어린 나이에 이걸 깨달았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나이 먹고 나서 한참 뒤에 깨닫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거야. 그러면 정말 좀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우울증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우울증에 빠질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시킨 대로만. 드디어 성공. 저번에 받은 은혜 갚습니다. 아유 안젤리카리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특히 똑똑한 사람일수록 기대가 크잖아요. 그 거는 기대가 크잖아. 그 특히 누구야? 저 우리 디젤린 같은 경우에는 누구보다 부모님 기대 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그 느낌 들은 거예요. 세장이 같은 새라고 하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부모님이 시킨 대로만 꼭두가시처럼 괜찮습니다. 꼭두가시처럼 마리오네트. 내가 인간은 맞지만 팔 다리가 양팔은 아빠가 조종하고 다리는 엄마가 조종하고 그런 식으로 24년 동안 살아왔던 거예요. 어렸을 때는 잘 모르니까 세상을 잘 모르니까 부모의 얼탈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게 답인 것 마냥. 왜냐?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 주변에서 부모님 말 잘 듣는다, 공부 열심히 한다, 이런 좋은 얘기만 하다 보니까. 근데 나이가 먹고 특히 이걸 깨닫기 시작한 게 내가 봤을 땐 그거라고 생각해요. 부모님 품 안에서 완전 벗어났잖아요. 아예 완벽한 독립이라 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정권이 벗어났잖아요. 딱 벗어나니까 이제 아는 거야. 내가 너무 부모님의 어떤 그런 간섭과 기대에 맞춰가지고 정말 시키는 대로만 약간 조종당하듯이 그렇게 살아왔구나. 왜 그렇게 앞으로 살아올 것 같으니까 너무 숨 막히는 거죠. 너무나도. 나도 하고 싶은 게 있고 이루고 싶은 게 있고 살아오면서 좀 중간 살아오면서 그런 과정들을 좀 느끼면서 살고 싶은데 또 부모님 시킨 대로 하면 그렇게 못 산단 말이에요. 그거 알잖아요 이제. 안단 말이에요. 제가 님한테 집이 멀진 않지만 너무 숨막혀서 거의 집에서 싸우다시피 해서 지금 자취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님도 아셔야 돼. 너무 부모님 말만 들어서는 안 돼요. 어? 님도 너무 부모님이 바라는 이상향대로 무조건 따르시면 안 돼요. 따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야 합니다. 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제부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런 거 싸우는 거 집에서 부모님과 그 정도 싸우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하고 뭐 물건 던지고 이건 아니고 그런 말 같은 정도는 괜찮아.
부모님도 그걸 아셔야 돼. 자식이 반항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 이제 더 이상 품 안의 자식이 아니구나. 얘도 얘만의 또 생각이 있고 삶이 있고 주관이 있구나. 우리가 너무 얘를 너무 우리들 삶에서 끼워 맞추기를 하려고 하는 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물론 부모 자식 간에 뭐 언성이 높이고 이런 게 안 가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너무 끌려가면 살 수는 없는 거잖아. 내 삶의 주인이 내 건데 맞잖아요. 아무리 부모님이 날 위해서 뒷바라지 해주고 뭐 학원 보내주고 서울대를 못 갔다고 부모님 너무 괴롭게 하셔서 나왔다고요? 그럼 서울대 가면 인생이 달라졌을까? 서울대 갔으면 또 인생이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진다니까. 서울대 갔으면 님 더 불행해졌을 거야. 디젤님. 서울대 갔으면 더 불행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기대를 또 맞춘다고. 더 맞춘다고 더 힘들 거예요. 서울대 못 가도 괜찮아요. 그 서울대 못 간 건 부모님 의견이지 내 의견이 아니잖아요. 음? 뭐 지금 학교 갔다고 뭐 인생이 끝난다거나 뭐 꿈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학교가 중요해도 졸업하고 취업하면 학교가 가는 의미는 없어지죠. 없어지잖아요. 아무리 좋은 대학교 나왔다고 대학교 하나만 운명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는. 부모님도 그걸 아셔야 되고. 디젤린 또 너무 부모님의 어떤 기대와 그 뜻에 맞춰가 살려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요.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살아요. 디젤린. 하고 싶은 것. 게임도 좀 하고, 얘기도 좀 하고. 사람이 아무리 내가 뭐 공부가 중요하고 하더라도 적당히 할 거 하면서 할 거 하면서. 너무 심하게 치우치면 그게 문제가 되겠지만 내 소중한 어떤 생활권 범위에서 침해당하지 않는 선에서는 해도 괜찮아요. 해도 괜찮아. 사람이 어떻게 공부하고 삽니까? 책만 보고 삽니까? 어, 공부했으면 공부 열심히 했으면 하고 난 보답으로 좀 보상으로 좀 바람도 쐬고 게임도 몇 판 할 수 있는 거고 좀 마음 맞는 사람하고 뭐 식사 같이 하고 뭐 맥주 한잔 마실 수도 있는 거죠. 어. 디젤님이 이제 그런 재미를 좀 그런 재미를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교사급이지만 아버지 지금이나 수능 봐서 의대 가라고 하라고요? 님이 의사가 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왜 의대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의- 본인이 의사 되고 싶지 않으면 의대 갈 필요가 없어요. 의대도 본인이 원해야 가는 거지. 원하지도 않는데 의대를 어떻게 가요? 그리고 의대라는 게 뭐 디제이도 아시겠지만 의대 정도 갈 만한 성적을 뽑으려면 그게 노력만으로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특 먹고 나와도 의대 가는 사람도 많지가 않잖아. 그게 노력만으로 극복이 될 만한 그 레벨이 아니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거 하다가 청춘 다 날라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안 그렇습니까? 근데 내가 원하지 않잖아요, 디젤님이. 본인이 그게 꿈이면 그 꿈대로 가면 돼요. 근데 대신에 디젤님은 그런 아버지하고 부딪히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면 안 돼. 아시죠? 물러서시면 안 됩니다. 물러서면 안 돼요. 계속 밀어붙여야 되는 거야. 옛말에 그 말 있잖아요. 자식이는 부모 없다고. 님이 뚝심 있게 밀어붙이면 아무리 아버지를 하더라도 꺾지 못할 겁니다. 음. 너무 앞만 보고 가지 마세요, 디젤님. 앞만 보고 가지 마요. 적당히 뒤도 보고 옆도 보고 내가 가다가 이제 페이스를 끊겨가지고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 유지하면서 적당히 돌아보도 괜찮아.
그러니까 나는 우리 저 누구야 디젤님이 살면서 좀 소소한 재미 느끼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꿀바 같거든요. 보통 뭐 디자인도 아시겠지만 뭐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뭐 비싼 차에다가 명품 시장에서 이걸 남들 자랑해 우리는 행복하다고 하죠. 그거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걸 모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수치만으로 그걸 과시해서 남들한테 이제 윗세 떨면서 그래야 있어 보이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거, 내가 주변에 있는 걸 만족할 만한 걸 충분히 만족을 느끼고 내가 적절하게 그 환경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글을 쓰는 수학생.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디젤님. 네.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면서도 글 써요. 글 쓰고 좀 그 꿈을 향해 나아가요. 이제부터라도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요. 하고 싶은 거. 너무 부모님 기대에 거기에 맞춰가 살지 말고요. 님 꿈에 맞춰서 살아요. 이 뭐 나쁜 짓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내 꿈을 가지고 그렇게 가겠다는데 어느 누구도 뭐 나쁘게 볼 사람 없어요. 그래서 글 쓰는 거 멈추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돼. 자, 디젤님의 행복은 그거예요. 소소하게 내가 살면서 느끼는 감정을 글로 쓰는 거. 이 첫 번째 행복.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앞으로 꿈을 향해 나아가는 거. 이 교사가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마음이 맞는 사람과 얘기와 소통을 할 수 있는 거. 요 세 개. 요 세 개만 계속 안고 가면 돼요. 요것만 루틴을 계속 하면 돼. 소소하게 계속. 제가 도와드릴게요. 사람의 행복이라는 게 굉장히 뭐 거창한 걸 얘기하는데 나는 그게 거창한 게 필요 없고 내 주변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 거기서 행복을 찾아야 돼요. 자꾸 멀리서 찾으려고 하는데 멀리서 찾으면 더 힘들어. 왜냐? 우리가 시간이 많이 남아 도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나는 외모적인 게 받쳐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못 받쳐주잖아.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안에서 그 안에서 어떻게든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맞잖아요, 지금. 디젤린도 내가 이걸 지금 하기 싫다고 이거 벗어날 수 없잖아요. 어떻게든 이거는 해야 되는데 이걸 하면서 이 환경에 침해당하지 않으면서 내가 꾸준하게 할 수 있고 무리 없이 할 수 있고 앞으로도 지속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한 것들은 지속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초심만 달라지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면서도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세 가지만 계속해요. 글 쓰는 거. 글 쓰고 그리고 사람들 나랑 그 탄도왕님하고 계속 이렇게 얘기 나누고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그리고 하나 더 추천을 드리자면 디젤님, 님한테 하나 더 내 취미 새로운 취미를 하나 만들어 드릴 텐데 이거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그냥 한번 테마를 정해서 내가 안 가봤던 곳을 한번 갔다 오는 거 어때요? 일주일에 한 번만. 아니면 2주일에 한 번씩. 아까 여기 나와 있던 대로 그 앞전에 뭐 탄도왕님 어디 가겠다고 하는데 그거 괜찮아요. 그거 말고도 뭐 돈을 안 써도 갈 수 있는 뭐 가까운데 아니면 저기 뭐 시와 방조제 이런 데도 괜찮고 그러니까 내 머리 이게 원래 글을 쓰려면요 풍경을 많이 봐야 돼요. 좁아 있는 상태에서 골방에 저걸로 가면 안 돼요. 이거 내가 뭐냐 하면 창작의 고통이라는 그래서 창작의 고통이라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떠올라요. 이 DJ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안 상태에서 뭐 저걸로 하면 안 돼요. 이게 한계가 있어요. 이게 자꾸 사람이 시각적으로 뭔가를 담아내야 돼. 담아내면서 생각을 많이 해서 이거를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제가 썰 영상 할 때도 제가 계속 밖에 이제 걷고 운동하는 이유가 방 안에서 뭔가 짜내려고 하면 한계가 있어. 안 돌아가 이게. 저도 안 돌아가 이게. 썰 아이디어나 뭐 이런 이야기거리를 뭔가 생각을 할 때, 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돌아가요. 그래서 생각에 전환할 수 있도록 항상 이 새로운 시각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풍경을 보면서 좀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동안 좀 살면서 이렇게 또 압박감과 스트레스 같은 거를 음, 좀 덜어내고 싶은. 좀 생겼네요, 디젤님. 같이 가면 되겠네. 같이 가면 되겠네. 더구나 잘 됐네. 저 탄도항이 차도 있으니까. 추차 타고 한 번씩 갔다 오면 되겠네. 아마 저 탄도항이 저 뭐야, 저 수행기사 하게 되면 아마 차를 본인이 보관해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디젤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살면서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루틴이 있죠, 루틴. 이거 무조건 하셔야 돼, 무조건. 그래야 우리가 힘들어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금니 꽉 깨물고 살아가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어. 근데 자꾸 우리는 뭐 행복이라는 걸 자꾸 물질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로 자꾸 이렇게 그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남들한테 뭐 자랑할 필요도 없어. 내가 느끼면 그게 장땡이에요, 그게. 그걸 모르니까 자꾸 돈이나 물질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자꾸 남들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랑할 필요가 없거든, 사실. 내가 좋아한다고 느끼면 그걸로 그만이거든요, 이거를. 남들은 하찮게 보지라도, 내가 괜찮고 나쁘지 않으면 그걸 좋게요. 그래서 디젤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활동들을 좀 꾸준하게 하셔가지고 마음속에 어떤 그런 갈등, 이 고난들을 고난의 무게를 좀 경감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경감. 그리고 설령 아버지하고 충돌이 있더라도 물러서지 마세요. 물러서지 마요. 아시겠죠? 당당해지세요. 당당해져요. 우리가 부모님 기대에 맞춰라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추구하려고 하는 대로 살아갈 가치가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님은 그냥 자식이 엇나가지 않도록 지원하고 거두는 역할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꿈을 대신해주는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이건 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어디 가야 돼. 내가 원하는 학교 있으면 그거 무조건 보내야 돼. 뭐 그게 되는 사람도 있는데 안 되는 사람 훨씬 더 많죠. 그리고 그렇게 못 삽니다. 그렇게 못 살아요. 팔다리가 묶여 있는데 그게 어떻게 사는 거야? 디젤님도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어, 내가 원하는 대로 추구하는 대로 내가 꿈꿔온 대로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 좋은 경험 많이 하시고 소산생복 많이 누리시고요. 그게 디젤님이 앞으로 해야 할 삶의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탄도왕님 많이 의존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할 겁니다. 저 친구 내 말 아니면 끝복하거든요. 네, 시킨 대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